여태까지 테스트한 결과를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냉매 200g 넣었죠. 그때 압력은 30psi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에어컨에서 나오는 바람의 온도나 에어컨으로 들어가는 바람의 온도나 자, 이제 500g 더 넣었는데요. 자, 냉매를 1600g 정도 더 넣고 4분 조금 넘게 지났습니다. 거의 5분 됐는데 온도 변화 보실게요. 9.8도, 11.7도, 22.4도, 9.2도, 11.4도, 23.1도였으니까 실외 온도는 떨어졌는데 실내 온도는 그에 반해서 아주 약간 올라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압력은요 130 거의 그대로입니다. 뭐 조금 더 올라간 것 같기도 하면서 뭐 별 차이 안 보이죠. 500g 오버해서 들어갔을 때 거의 그냥 정상인 것 같은 효과가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현재 상황을 좀 적어 놓을게요. 9.7도, 11.6도, 22.3도. 콤프 소리는 변화가 없었네요. 이번에는 변화 없고 압력은 130 psi 그대로. 지금까지 시간이 6분 경과됐습니다. 2.1kg 충전한 상태고 이제 5분이 됐어요. 압력부터 볼까요? 여전히 130 정도입니다. 자, 그리고 온도 9.9도, 11.6도, 22.3도. 뭐 정상 범위죠. 자, 지금 무려 2.1kg면 1kg을 냉매를 과충전시킨 상태입니다. 근데 에어컨 바람 시원하게 잘 나오고 있고 압력도 그냥 정상 범위예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제가 추천하는 이런 온도계로 에어컨에서 나오는 온도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바람 나오는 입구에다가 가져다 대고 온도를 측정하라고 얘기했었죠. 자, 온도 떨어지는 속도가 꽤 빠르죠. 이렇게 빨리 떨어지면은 정상입니다. 정상. 근데 그래도 이 온도가 어디까지 떨어지는지는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온도가 더 이상 변하지 않을 때까지 좀 최대한 오래, 귀찮지만 기다려주면서 점검을 하는 겁니다. 지금 실내 온도가 22도였죠. 저 바람이 들어가는 입구 쪽에서 쟀을 때. 근데 지금 11도, 11.6도 이렇게 나오면은 정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원래 이 위에 쪽에서 나오는 바람의 온도하고 아래쪽에서 나오는 바람의 온도하고 편차가 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편차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고도 또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이런 걸 구분할 수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보통은 1도 이상 차이가 안 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것도 뭐 어디 교본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제 현장의 경험이고 사실상 실제로 현장에서는 아래쪽이 온도가 더 시원하게 나오거든요, 보통. 근데 여기 있는 에어컨이 워낙에 이제 갖은 수모를 다 겪어서 그런지 아래쪽이 조금 더 온도가 높게 나옵니다. 그런 거는 뭐 감안하고 봐주세요. 지금 10.2도 온도가 그래도 계속 떨어지죠. 10.1도. 자, 근데 이 떨어지는 속도를 보고 이 정도면 더 이상 안 떨어지겠는데 하고 느껴질 때 아래쪽의 온도를 보면 되는 거예요. 떨어지는 속도가 현저하게 느려졌으니까 좀 아래쪽의 온도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더 기다려 봐야 되는데 손가락이 너무 시려워요. 지금 9.7도까지도 떨어졌네요. 자, 여기 아래쪽도 온도를 이렇게 재보면은 10.3도, 10.4도 오히려 올라가는 걸 볼 수 있네요. 9.3도였는데 와, 1도 이상 온도가 더 높게 나와요.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증발기 판도 뭐 한 두 판 정도 이렇게 겹쳐 놓은 건데, 이 증발기 쪽으로 들어가는 냉매 라인이 이 마이크로 채널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분배가 되는 과정에서 뭐 어떤 좀 막혀 있는 라인이 있거나 하면은 좀 뭐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거 쿨샷 한번 시험해 보면 재밌겠는데요. 제가 왜 익스트림 울트라 냉매 누설 차단제 소개했었잖아요. 그 소개했었던 제품들 중에 쿨샷이라는 게 있어요. 이 쿨샷이 뭐냐 하면 증발기라든지 응축기 안에 오일 슬러지가 쌓여서 막힌 부분이 있으면 얘를 넣어놓고 한 20분 이렇게 돌려주면은 그게 녹아서 떨어져 나간대요. 그러면서 효율이 올라간다고 그랬으니까, 만약에 그게 효과가 있다면 이런 상황에서 좀 먹히지 않을까요? 이거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거는 또 나중에 영상을 따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1kg 과충전 해 놓은 상태에서 9분까지 좀 기다려 봤고요. 냉매 2.1kg에서 압력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뭐 오히려 압력은 조금 떨어졌다고 봐도 되겠는데요. 125에 더 가깝게 변했고, 뭐 큰 변화는 없고, 소리도 그다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500g 더 과충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이걸로 온도 재면은 또 어떻게 변하는지 요것도 한번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적외선 타점식 온도계만 쓰시는 분들이 이 적외선 타점식 온도계로도 잘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해보면 이렇게 온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자, 요 바람 나오는 날개를 찍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요 날개. 자, 온도 몇 도일까요? 7도 나옵니다. 7도. 제대로 된 바람의 온도를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자, 그러면 아래쪽은, 자, 아래쪽도, 자, 아래쪽은 9도 나옵니다. 뭔가 편차가 일정하게 나오긴 해요, 이것도. 가끔 증발기를 찍을 수 있는 에어컨들도 있어요. 이 친구는 지금 증발기까지 찍을 수는 없는데, 이렇게 보면은 여기 6도, 5도, 좀 깊숙이 안쪽을 지금 찔렀습니다. 이렇게 실제 온도하고는 전혀 차이가 많이 나는 온도가 나오기 때문에, 뭐 물론 이걸로 봤을 때 몇 도가 되면 정상이다, 뭐 이런 데이터가 확실하게 있으신 분은 뭐 이걸 써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굳이 현재 실내 온도 대비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걸로는 요거보다는 그냥 이런 온도계가 더 편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2590 5분. 압력이 꽤 올라갔습니다. 140은 돼 보이죠, 이제. 10분 사이 정도 압력이 변했고, 이 돌아가는 소리가 좀, 하고, 이제 왠지 설 것 같은데 하는 느낌으로, 조금 더 한 단계 오히려 콤프 돌아가는 스텝이 늦춰진 것 같습니다. 자, 에어컨에서 나오는 온도 한번 볼게요. 들어가는 온도는 23.5도가 됐고요. 자, 아래쪽 바람 온도는 13.2도, 위쪽은 11.7도로, 뭐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도 정상적으로 시원한 바람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조금 아까까지만 해도 11.4도, 23.1도 이렇게 나왔었죠. 지금 800g 과충전 했을 때 이렇게 보면은 큰 차이 없어요. 여기까지 다 에어컨 시원한 것 같은 온도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압력도 정상 압력이 나왔었죠. 이제 처음으로 150 정도 나오는데, 이제 압력이 처음으로 140 정도 나오는데, 여름에 에어컨 140 정도 압력 나온다고 이게 이상이 있다고 생각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계속 넣으면서 이거 압력은 정상인 것 같은데 가스를 넣어도 올라가지가 않네요. 그리고 손을 대봐도 에어컨이 바람이 더 시원해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콤프 돌아가는 소리가 한 단계가 더 낮아졌습니다. 지금 2600g이니까 1500g
과충전을 한 상태에서 콤프 소리가 드디어 좀 이제 단계가 낮아지기 시작한 거죠. 이 상태에서 한 단계 더 낮아졌습니다.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 정도 과충전을 해놓고 계속 에어컨을 켜놓으면은 사실 이 상태에서만도 꺼질 수 있어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실외기가 부하를 느끼면서 계속 운전을 하니까 뭐 과열될 수도 있는 거고 하잖아요. 자, 지금 제가 기록해 놓은 건데요. 3100g 냉매를 충전해 놓은 상태고 14.6도, 15.8도, 23.8도. 이제야 조금 정상 범위가 아닌 것 같은 온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이제 점점 덜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거죠. 이 위에까지만 해도 정상 범위였어요. 뭐 23도인데 12도 정도 나오고 또 14도 나오는 것도 사실 영상 찍고 있을 때는 좀 정상에 가까웠는데 제가 구분이 경과한 이후에 다시 측정을 하면서 적은 거라 이렇게 좀 차이가 났고, 지금 보면은 14.6도, 15.8도, 23.8도 나오는데 이게 바로 3분 경과했을 때입니다. 압력은 160psi 나왔었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3분 경과한 상태에서 벌써 1분, 2분이 넘게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시간이 더 흘러가면 온도가 더 높아지고 압력이 더 높아지거나 뭐 실외기가 꺼진다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여기는 제가 에어컨을 틀어놨습니다. 저쪽에 이 실내를 냉방하고 있는 에어컨의 온도를 25도 정도로 맞춰놨어요. 고객집에서 에어컨을 점검하는 상황은 더 조건이 안 좋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는 냉매가 더 조금 과충전만 돼 있어도 뭐 에어컨이 더 부하를 받을 수도 있고, 그걸로 인해서 압력이 조금 더 높을 수도 있고, 또 온도도 더 덜 시원하게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자, 3100g까지 과충전 해놓고 마지막으로 압력 보겠습니다. 160psi고요. 콤프가 잔잔하게 돌아갑니다. 빨리 도는 것 같은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아요. 자, 그리고 시간은 이렇게 과충전 해놓은 지 8분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3100g이 된 건데 2600g에서 8분이 지난 거예요. 충전을 해주고 나서. 자, 그리고 지금 15도 온도 나오고 있고요. 위쪽은. 아래쪽은 16.2도. 근데 에어컨으로 들어가는 바람의 온도는 23.6도예요. 에어컨으로 들어가는 바람의 온도는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에어컨에서 나오고 있는 온도들이 지금 아까는 10도 이상 더 시원한 온도가 나왔는데 이젠 더 이상 시원하지 않고 올라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테스트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총 3.1kg의 냉매를 지금 집어넣은 건데요. 이 상태에서 냉매를 조금씩 더 넣는다거나 아니면 장시간 계속 에어컨을 가동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부하 때문에 에어컨이 꺼지는 문제가 생길 거예요. 물론 에어컨에서 나오는 바람의 온도도 점점 더 뜨거운 바람의 온도가 나오게 되겠죠. 처음 냉매 200g 넣었을 때부터 에어컨에서 나오는 바람의 온도를 스탠드 에어컨이기 때문에 상부에서 나오는 온도와 하부에서 나오는 온도로 나눠서 측정을 해봤고요. 에어컨으로 들어가는 바람의 온도까지 계속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니폴드 게이지로 측정할 수 있는 압력도 기록을 한 걸 같이 보면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냉매량을 200g부터 400g, 600g 이렇게 조금씩 늘리면서 넣어봤는데 어때요? 압력을 보고 에어컨에서 나오는 온도를 봐도 확실히 냉매가 부족하다는 걸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냉매가 부족하면은 이렇게 조금씩 냉매를 넣어보면 어떤 변화들이 쉽게 생기니까 그냥 냉매를 조금씩 충전하면서 에어컨에서 나오는 온도도 정상인지 아닌지 확인을 잘 해주시면 되는데, 올해 유독 제가 이런 테스트를 많이 하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정량에서 한 70% 정도 냉매량이 차게 되면은 정상인 것 같은 온도가 나오고 또 압력도 거의 정상인 압력이 나온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임시 방편으로 여러분께 이 정도까지 냉매를 맞추고 저울에 달아서 한 30% 정도 계산해서 넣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일단 알려드렸는데요.
저도 요번에 이 영상 촬영하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봤는데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좀 더 정확하게 냉매를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준비 중입니다. 제가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나중에 다시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 할 테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고요. 일단은 이런 정도의 차이가 생긴다는 거를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게 냉매를 1.6kg, 2.1kg, 2.6kg 이렇게 과충전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무려 1kg이나 과충전을 하는 상황인데도 에어컨의 압력과 에어컨에서 나오는 바람의 온도는 거의 정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가 유지가 됐다는 겁니다. 사실 과충전이라는 게 상당히 안 좋은 거예요. 에어컨 입장에서 봤을 때 과충전을 하게 되면 전기를 더 많이 소모하게 되고요. 또 에어컨의 수명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콤프에 무리가 간다는 건데 그로 인해서 에어컨이 빨리 고장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과충전을 하면 안 좋기 때문에 그 전에부터 에어컨에서 나오는 바람의 온도와 압력을 좀 참고하면서 냉매를 천천히 보충하십시오 라고 알려드렸었는데 1kg을 과충전을 해도 정상인 것 같은 압력과 온도가 나온다는 거는 저도 정말 쇼킹했습니다.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니까 과충전이 많이 되면 정말 안 좋은데 과충전을 까딱하면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라는 거, 요거를 좀 잘 알고 주의해서 냉매 충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를 좀 얘기를 해볼게요. 많은 기사님들이 현장에서 냉매 충전하다가 압력이 잘 안 올라가고 에어컨에서 시원한 바람도 안 나온다는 연락을 해 오십니다. 그러면 제가 그럴 때 뭐라고 물어보겠어요? 그러면 에어컨에서는 몇 도의 온도의 바람이 나와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냥 안 시원하대요. 그렇다는 건 사실 온도계가 없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고객들은 에어컨이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에어컨이 시원하지 않다고 생각될 때 냉매 충전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아무래도 여름에 날씨가 많이 더우면은 서비스 센터로는 연락해도 일주일, 2주일 이상 기다려야 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 전화하다 보면은 완전 초보 기사님들이 방문을 하게 되는데, 이분들이 뭔가 점검을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라 냉매 충전을 요청했으니까 냉매부터 충전해야지 하고 냉매통부터 바로 연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온도계가 없으니까 이 에어컨이 정상인지 아닌지, 지금 현재 부하량이 높아서 실내 전체가 시원하지 않은 게 문제인지, 정말로 에어컨이 문제인지를 판단을 잘 못하는 거예요. 에어컨이 정상인데 용량이 좀 부족한 경우에는요, 고객집에 방문해 보면은 압력을 체크를 해보면 압력이 되게 높게 나와요. 그리고 에어컨에서 나오는 바람의 온도도 딱 10도 정도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온도계 없으신 분들은 손을 탁 갖다 대보면은 정말 좀 덜 시원한데? 라고 충분히 느끼실 수 있거든요. 성능 좋게 잘 나오는 데서는 15도, 20도 차이가 나는 온도의 바람이 나오니까 손만 대보면 이게 정상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거기서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이분들이 이거 냉매 충전해야 되겠네 하면서 과충전을 시작하고요. 그렇게 과충전이 되다 보면 오히려 에어컨이 점점 더 시원하지 않으면서 압력도 변하지 않고, 압력이 조금 올라가더라도 뭔가 그냥 이상하다는 생각밖에는 안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이런 일을 여러 번 겪어본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서 자기가 방법이 있다는 거야. 어떤 방법? 냉매를 쫙 다 빼준대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자기가 경험상 보니까 에어컨에 공기가 많이 들어간 집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렇게 냉매를 좀 빼주고 나서 다시 충전을 해주면은 에어컨이 시원하다는 거예요. 이런 연락이 오다 보니까 이거 정말 대한민국 에어컨 냉매 충전 큰일 났구나 라는 생각에 이르게 됐고, 이런 영상을 좀 만들게 됐습니다. 초보 기사님들은 무조건 현장에서 냉매를 압력을 보고 넣더라도 제발 냉매통 밑에 저울을 깔아놓고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내가 최소한 어느 정도 양의 냉매를 넣는지를 아는 것만으로도 이상하다, 가정용 에어컨인데 100에서 200g만 들어가도 뭔가 압력과 온도의 변화가 생겨야 되는데 왜 압력과 온도의 변화가 안 생기지라고 의심해 볼 수 있고, 아까운 냉매를 갖다 들이붓는 일도
안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무조건 차라리 모든 냉매를 다 날려보고 정량을 충전해 주는 방법이 최고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에어컨이 시원하지 않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이거는 기계 문제로 판단을 하고 서비스를 접수하는 게 낫겠죠. 내가 뭐 어떻게 해보겠다고 냉매를 넣었다 뺐다 이러는 거 정말 시간 낭비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앞으로 냉매 충전 서비스를 하시더라도 뭔가 큰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 같아서 이런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사실상 냉매가 부족하다는 건 이 가스가 새는 곳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임시 방편으로 한두 달 사용하기 위해서 냉매를 충전하는 게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되도록이면 새는 곳을 찾고 조치를 한 후에 냉매를 충전해서 이후에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게 고객한테 안내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